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138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저희가 10월 행사로 추천했던 만두 축제 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50만 명이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뭐 CCTV가 아니라 저 뭡니까 이거 뭐 체온 감지식 무인 인원 계수기로 지림로에서 일방향 통행량을 쟀다고 하던데 하긴 이게 뭐 정확한 건지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아유 작년에는 20만 명 올해는 50만 명 뭐 강원도 대표 축제 되겠어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원주를 넘어서 100만 관광객이 그러니까 원주 인구보다도 많이 왔다 발표가 됐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중앙동 일대가 꽉 찬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평가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다. 전국적으로만 이제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각양각색 만두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대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맛이 좀 아쉬웠다.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먹을 새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작년에서 뭐 비슷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던 거죠.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팔로워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열린 만두 축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2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쉬웠다가 73%가 나왔어요. 좋았다는 27%. 10명 중 7명은 좀 아쉬웠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팔로워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만나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가지 테마로 해서 테마 존들을 막 설정해 놨잖아요. 맞아요. 뭐 컬러 만두, 뭐 야채 만두, 김치 만두, 뭐 글로벌 만두 뭐 등등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만두 벙커 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보건소 사거리 지하상가에다가 이제 만두 맞아요. 부스들을 이제 깔아 놓은 건데 이런 데는 근데 깔아만 놓고 모객을 제대로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도록 좀 유도하는 장치를 주최 측에서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덩그러니 부스만 놓고 여기는 만두 벙커존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뭐 어딘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홍보물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축제 그 존 자체가 문화의 거리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축제장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처음에 자유시장 지하에다가 했다는 줄 알았어. 만두 벙커라길래 근데 저 좀 떨어진 지하상가에다 했으니까 이게 잘 되지 않은 점 이런데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시간만 채우다 온 꼴이 된 거예요. 그 부스 운영 시간만. 사실 돈 내고 참여한 분들도 계실 텐데 입점 비용을. 그리고 원래 문화의 거리에 있었던 상인분들 뭐 거기 옷가게라든지 뭐 여러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장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축제가 벌어지는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가에 들어가기가 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 면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좀 못 나오지 않았냐. 뭐 얘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점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 잘 없잖아요. 문화의 거리 끝쪽에만 음식점 몇 군데 있고. 맞아요. 잡화점들이 보통 많죠. 아무래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주 업체가 부스에 뭐 많이 참여하기는 했는데 이게 만두 전문 업체가 아닌 곳들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직접 만두를 만든다기보다는 업체 거를 공급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만두 축제가 과연 취지에 맞는 거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만두 장인들이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가지고 좀 정말 최고의 만두의 맛을 우리 그야말로 최근에 화제 모은 거 뭐야 그거 흑백 요리사처럼 그렇게 뭐 미식회를 하는 느낌이 들면 정말 이 만두 축제의 정체성이 더 살아날 텐데 그 뭐 업체에서 공급받는 어떻게 보면 만두를 이용해서 만두 전문점도 아닌 곳들이 입점을 하는 것은 너무 그냥 축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뭐 50만 명 이렇게 왔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장 스태프는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점도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반응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2회차니까 뭐 시행착오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래도 점점 발전해 간다고 그런가? 봐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제 10억이에요 예산이 지금 올린 거 보니까 지금 올해가 6억이었는데 그러니까 4억 원이나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지금 규모만 키우려는 게 아닌가 내실을 갖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 만두축제 첫날 금요일에 이게 뭐 좋은 일로 간 건 아닌데 슈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달빛 어린이 병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강원 가면
가격 쪽에 쪽에 있죠. 있어가지고 그쪽 가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아니 병원 옆에 그 병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만두 축제 온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그날 어려움을 불법 주차 겪었어요.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로데오 거리 쪽까지도 막 차가 쓰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차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무대도 보이기도 하고 무대가 360도가 다 이번에 보이는 약간 MMA 페스티벌을 본다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색적이긴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봤을 때 또 인상적인. 전 나중에 부분들도 지나가다 보면 있었고요. 만두 디제잉 파티라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 되게 정말 다채롭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같은 날에 원주 국제 걷기 대회도 있었고 맞아요. 또 가명에서는 네. 국화 전시회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말에는 그 아카데미 투쟁 1주년 기념 또 예술제를 다녀오느라 또 거리 행진도 하고 그래서 만두 축제는 오랫동안 가볼 겨를은 없었어요. 근데 저 구 트위터 현 X 네네. 이게 검색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원주 만두 축제 후기. 전국 만두존이 유명한 집 모아놓은 코어 콘텐츠인 것 같은데 줄이 길어서 포기했음. 그냥 개장하면 전국 만두존부터 쓸면 될 듯. 광인도 있고 시장 퇴진 시위도 있고 뭔가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음. 이상한 만두 노래가 끊임없이 나옴. 이런 후기를 누가 트위터 X에다 네네. 올려주셨던데 그래도 아카데미 예술제가 하나의 또 존재감을 남긴 것 같아서 이 외지에서 오신 분에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콘텐츠의 한 축을. 그러니까 그건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하여간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만두 축제도 아카데미 예술제도 모두 못 오신 조국인 라이프스타일 에디터가 두 가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본인은 추천하는데 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 슈아가 아팠다니까요. 그거 안타깝다. 제가 뭐라 질책을 해서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슈와 함께 네네.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개하는 맞아요. 추천하는 곳들도. 어쨌든 오늘도 추천을 합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에서 11월 문화예술 행사를 살펴보고요.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발음이 안 되냐. 생활정보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38회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자, 11월 문화예술 행사 먼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축제입니다.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열리는군요. 네. 사실 저희 원주 하는 쪽에서 작년 이 그림책 페스티벌 네. 관련한 조형물로 그 1억 넘는 조형물 네. 폐기해버렸다. 그걸로 좀 이름이 알려졌죠, 더더욱. 네네 그때 잠깐 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은 열립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주제성이 강화되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 알아보는 페스티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의적절하네요. 기후위기 뭐 하도 심각해지니까 좀 아까 반개리 은행나무도 지금 제대로 맞아요. 단풍이 네. 안 들고 뭐 고랭지 배추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저 영동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필요한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메인 전시로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시민 그림책 부스에서는 함께 그린 지구를 주제로 원주, 순천, 제주 시민들이 그린 그림책을 만날 수 어떻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셨을까? 그러니까요. 원주, 또 순천, 제주. 순천이 그림책 도서관 이런 걸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림책 원래 유명한 도시예요. 맞아요. 순천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결과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그림책 큐레이션 존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유럽 빈티지 그림책이 전시된다고 빈티지 합니다. 그림책은 또 뭘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 계속. 네. 그리고 또 어린이 환경 음악극 지구의 수호자들 공연도 선보일 음악극까지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반적으로 이런 지구에 관해 그 환경에 관해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주제성이 명확해지고 프로그램 구성 자체도 좀 더 다채로워진 것 같아서 축제를 즐기는 재미가 더 높을 것 같아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음악극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공연도 또 펼쳐진다고 하니까 볼거리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슈아가 요즘 부쩍 좀 이 그림책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통 지금 또 한창 읽게 되는 나이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런 책 같은 거를. 저희가 약간 육아의 그 과정 속에서 영상 시청을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죠. 네네. 유튜브나 이런 거 어디까지 보게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슈아도 콘텐츠를 조금 찾아가는 의미에서 집에 이렇게 있는
책들을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쩌면 또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또 그림책을 접하고 있군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막 몇 번 읽어주고 이러면은 어느샌가 본인이 그 책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또 하기도 야, 이거 해서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네. 그려지네요. 지금 거리에서 이 딸에게 또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네네.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또 그림책을 저도 같이 읽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내용,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 좀 많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책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요즘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그림책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교육적 무슨 의미로서도 캠페인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 네.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합니까? 네,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펼쳐질 명륜동에 예정입니다.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달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연이군요. 네, 원주 청년 특강 청년 플리입니다. 나다움을 발견하길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강이 준비되어 나다움이라. 있는데, 네, 어렵다. 맞아요. 네, 원주 문화재단에서 청년들이 진짜 듣고 싶은 특강을 주제로 여름에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듣고 싶어 그냥 알려달라. 우리 네네.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900명이 넘는 많이 청년들이 참여했어요.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로 자기 개발, 여행, 건강 심리, 여가 문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4개의 강연 플레이리스트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름이 청년 플리라고 붙여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4가지 주제에 맞는 명사들을 초청했군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자기 개발은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를 이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70만 유튜버요. 네.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또 아주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분인데 네네. 저도 콘텐츠를 몇 번 봤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맞아요. 같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기 개발로의 4가지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강연이 이미 좀 진행이 된 그 강연이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맞아요. 이미 사실 이번 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네네. 상지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파트로 이제 여행에 미치다의 조병관 대표 여행에 미치다 뭐 다들 알죠. 맞아요. 옛날에 뭐 페이스북 하면은 무조건 구독하는 그 시절. 채널 중 하나였잖아요. 뭐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의 배낭 여행으로 여행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11월 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릉 원주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건강 심리를 주제로 곽정은 대표 마녀 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래된 프로야. 사실 우리만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연애 칼럼니스트로 또 이름이 잘 알려진 분이죠. 네네. 그래서 마음 해방자의 나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3일 수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경동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메디컬 캠퍼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여가 문화 파트로는 박상영 작가를 박상영 모셨는데요. 작가는 뭐 요즘 아주 또 핫하죠. 대도시의 사랑법. 맞아요. 원작 소설 쓴 네. 분 아니까 지금 영화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영화 보긴 했는데 오. 대도시 사랑법. 갑자기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영화. 네, 그래서 박상영 소설가의 문학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다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강연이 그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분들 그리고 그래도 주제에 잘 맞는 분들을 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상영 작가 강연은 꼭 한번 들어보려고 오. 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도 인상적으로 봤었고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소설을 안 하시고 들고. 저는 처음에 박상영 작가를 이제 어쨌든 좋아하게 된 게 그 훈련소 갔을 때 말이죠. 제가 그 이 책 아실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저는 안 읽어보긴 했는데 진중문고에 서 왔는데 네. 읽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국방부 권장 도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박상영 작가 대단하다 그때부터 네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괜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문학 사랑법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서 저는 이 박상영 작가는 이미 제가 신청해 놨습니다. 오. 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인상적인 거는 장소들이 다 대학교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좀 이렇게 강연마다 이게 다 원주권에 소재한 학교를 약간 투어하듯이 다니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명사 특강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떤 그 청년들이나 대학생 뭐 시민분들에게 일정한 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치아예술관이 됐든 뭐 배구 네. 나토리 됐든 예를 아니면 들면은 남산골 뭐 문화센터가 이를테면 그런 됐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청년들이 있는 특히 대학생들이 있는 각 학교별로 찾아갔다라는 점이 더 의미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강연을 더 추천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강연은 강연별로 100명의 선착순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까지 들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원주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그 링크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무료라서 그런지 또 그리고 명사들이 오는 강연이라 그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좀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신청 느리게 하는 저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페라네요. 네, 그 원주 출신의 이윤지당의 생애를 다룬 창작 오페라 윤지당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학과 유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이윤지당의 생애를 소재로 한 창작극이고요. 전문 예술단체 원주 오페라단이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단구동 여성가족공원에 보면은 이윤지당 선양관도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막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민지당 선생님, 그 여성은 학문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부순 조선 후기 성리학자. 저도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더 깊이는 편이긴 몰라요. 한데. 저도 반성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공연은 이민지당의 생애를 다 소재로 한 극이기 때문에 공연을 통해서 또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이 공연이 뮤지컬이나 연극이 아니라 오페라라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원주에서는 인물의 생애를 다룬 뭐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뮤지컬 아니면 연극. 맞아요. 네. 오페라는 그러니까 저도 참 낯선 장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오페라는 조금 더 이런 서양 전통 클래식 공연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조선 후기 인물의 생애를 오페라로 그린다는 게 동서양의 화합이다. 그러니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풀어질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퓨전 공연의 느낌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페라 언제 열리나요? 네,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 원주 배구나톨에서 열리고요. 전석 25,000원으로 예매를 하면은 20% 할인됩니다. 그럼 예매하면 20% 할인이고 현장에서 사면은 더 내야 되는 건데 네. 20%를 꼭 예매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10인 이상 단체는 60% 단체 할인도 할인돼서 있어. 네, 단체로 관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친구가 없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근데 예매가 문자로만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거기 포스터에 적힌 번호를 알려드리면 010-6243-7638로 예매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3에 7638.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특이하네.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 예약 뭐 이런 걸로 맞아요. 우리 네. 신청 접수를 받는데 문자로 클래식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음악회입니다. 네, 원주가 낳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작사가 박건호를 기리는 제1회 박건호 음악제가 열립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게 1회밖에 안 되나? 예전에도 뭐 하지 않았나? 박건호 관련 음악 뭐 맞아요. 행사?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2010년부터 박건호 작사가가 작사한 노래로 시민들이 경연하는 박건호 가요제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후배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는 음악회로 시민들 빠집니까? 빼버렸네. 네. 관객으로 함께 불후의 명곡이네. 그럼 완전 이거.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라인업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서른도, 전영록, 나태주, 안성은, 김수희, 정다경 등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불후의 명곡 답죠.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부터가 약간 네. 좋아하실 타겟층이 확실하게 잡혀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 최종 출연진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더 추가될 계획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원주신문 보도를 봤을 때는 송가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기사에는 빠져 있어가지고 송가인 씨가 오면 이거 라인업의 무게감이 또 확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데. 약간 섭외가 좀 불발된 건지 아니면 뭐 협의 진행 중인지 10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건호 음악회를 보면서 저는 한편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 고 이영훈 작곡가의 그 곡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라는 공연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어떤 한 명의 작사가나 한 명의 작곡가의 곡으로만 공연을 본다라는 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르의 명곡 이 공연을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 이런 박건우 음악회 공연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연을 좀 추천드립니다. 워낙 뭐 박건우 작사가의 이 음악은 뭐 남녀노소에게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다들 뭐 당연히 한 번쯤 들어봤고 아무리 지금 어린 세대도 모를 수가 없어. 분명 아는 노래 하나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가 박건우 작사가의 노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맞아요. 드라마에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이게 박건우 작사가의 노래였구나. 이게 원주 출신의 전설적인 작사가의 노래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합니까 이거? 네, 이 공연은 11월 29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요. 무료 공연입니다. 아직 시간은 안 나왔군요. 맞아요. 네. 29일 요일이 언제죠?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미술 공연 특이합니다. 네, 이제 음악, 춤, 드로잉,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다 들어갔구만. 네, 종합 아트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 이 공연이 뭐 보면은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듯 그림을 그리는 액션 페인팅 이런 거는 뭐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빛을 조각하는 라이트 카빙. 이건 뭐야? 빛을 조각한다는 거다. 이거는 신선한데. 아마 궁금하다. 빛을 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각해서 빛이 새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 위로 번지는 색채 마블링 아트 이런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로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공연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마술 같은 미술 공연이군요. 이 네네. 과정 자체가 정말 마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멋진 퍼포먼스들로 보여주는 공연이고 저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공연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막 음악이 나오고 이 4명의 출연자가 있거든요. 근데 4명의 출연자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또 엄청 열심히 추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춤도 그리다가 그런 과정을 있고 또 각자의 그림을 4개로 나눠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로 합쳤을 때 뭐 마이클 잭슨이 나온다든지 뭐 마릴린 먼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게 한성을 다하는 게 하군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정말. 그래서 그런 게 공연의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약간 공연 그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집중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음악 뭐 춤 이런 게 같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는 공연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과 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이거 눈을 그냥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만한 볼거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공연 자체가 뭐 나는 솔로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아시아 갓 탤런트에서 나올 정도로 국내외로 화제가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하나요? 이 공연은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치앙예술관에서 2차례 진행이 되고요. 같은 날 2회차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전석 3만 원인데 원주 시민은 50% 할인됩니다. 티켓 링크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과 좀 이게 확실히 좀 재미를 챙길 수 있는 볼거리 없을까 고민이신 네네. 분들은 이거 페인터즈 예매하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다. 마술 같은 미술 공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1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추천해봤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생활 정보 3가지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상지대학교 후문길 차량 통행 방식이 7년 만에 일방 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전환까지 됐습니다. 네네. 준공식도 마쳤고요. 이제 7년 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21억 원을 들여서 일방 통행으로 바꾼 후에 이제 상인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졌었죠. 말이 많았죠. 이게 뭐 일방 통행이 되니까 차량들이 이제 한 방향밖에 안 다니니까 장사가 안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가 뭐 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원광수 시정이 반영을 해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일단 맞아요. 선거 때. 그래서 15억 원을 다시 들여서 이번에 양방 통행으로 바꾼 그럼 것이죠. 얼마를 쓴 거야? 이 후문길에만 거의 36억 36억을 네. 쓴 거잖아.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어쨌든 계속 이걸 원했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요? 내가 네. 볼 때는 뭐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 뭐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모르겠어요. 워낙 그 우산동 상권은 상인들마다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상인에도 여러 개잖아. 맞아요. 그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방통행 전환 당시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됐었던 이동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 이런 것이 양방통행으로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다시금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그런 개선이 됐던 부분이 다소 빈약해진다면은 그걸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방통으로 바꿨더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다 네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헷갈리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상지대 후문길 갈 때마다 여기 맞다 일방통행이었지. 이제는 안심하고 올라가셔도 된다. 근데 이게 더 좋은 선택일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여간 무려 36억 원을 들인 상지대 후문길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은요. 네, 옛 원주역에 주차장 205면이 조성됐다는 소식입니다. 거기 왜 그 앞에 넓은 광장 있잖아요. 급스탑까지 원주 맞아요. 역사 옆에 네. 거기다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원주시 정부가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꽤 것인데요. 들어갔어요. 그래도 네. 매입을 했던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5월 연말까지는 일단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차 수요 등을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뭐 요거는 옛 원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또 연관이 있는 맞아요. 조성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길 숲 조성 사업과도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참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뭐하러 주차장 만들어 놓냐 사람도 없는데. 아, 근데 뭐 저는 또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또 바람길 숲도 있고 또 원주 역사에 약간 저 테라로사. 철도 공단에서 뭐 테라로사 입점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근데 뭐 예산 배정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거기를 또 센트럴 파크로 원주시는 공원화 하려는 계획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이나 뭐 강원 가명에 이런 데다가 뭐 노상 주차장 만들고 뭐 주차 타워 계속 세우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원주역에다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205면 깔고 걸어오라고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든 네네. 걸어오게 하든 그런 장치로 저는 원주역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넓은 광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찬성입니다. 그 방향성. 여기 뭐 당초에 녹지를 뭐 없애고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여기도 205면 만들고 막 저 원도시 핵심부에도 막 그냥 주차 타워 짓고. 주차 타워 막 네. 녹지 없애고 막 건물 부숴가면서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거는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 역사도 빨리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돼서 네네.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으로는 문막공단 가는 새 버스 노선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자, 혁기 버스에 이어서 또다시 노선을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네, 소초면 장양리와 문막공단을 잇는 시내버스 50번 노선이 50번입니다. 50번. 새로 생겼는데요. 11월 5일부터 운행하는 이 노선은 장양리, 태장이동, 우산동, 그다음에 시청, 만종역, 문막공단으로 이어지는 길다 노선입니다. 길어 이것도. 자, 이게 장양리부터 대장이동 찍었다가 네. 우산동 오고 무실동 들렀다가 만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막공단으로 네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숨차네. 네, 하여간 원주 한번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노선도. 맞아요. 근데 이 문막공단이 작년 7월 문막교 통행 제한 이후에 51-1번이 노선을 바꾸면서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몰랐어요. 그럼 공단으로 버스를 타고 갈 방법이 없었던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50번 노선이 생기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네, 우리 됐습니다. 문막공단에 사는 분들 또 노동자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문막공단뿐만이 아니라 태장이동, 우산동 주민이 이제 환승 없이 만종역에 바로 갈 수 있게. 동안은 못 갔다는 게 참 황당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고요. 네, 그것도 약간 이 버스 노선의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선 가운데 북원중, 진광중고, 상지대, 뭐 북원여고, 치학준, 원주의료고 이런 여러 학교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노선이 통학에도 조금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여러모로 시민들을 좀 편리하게 하는 노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 우리가 준공영제 개편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네. 노선을 그래서 약간 뭐 맛보기로 하나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혁기버스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 50번 버스 노선이 처음으로 원주에서 이 친환경 수소 저장 버스 4대가 투입되는 노선이라고 수소 해요. 버스를 처음 도입합니다. 네네. 그래서 참 이 우리 원주가 낡은 버스들만 많았는데 모처럼 정말 세련된 신식 버스를 탈 수 있게 맞아요. 됐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새롭게 도입합니다. 대도역에서 아마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 편리함을 주는 노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무위키에서 우리 동네를 읽어보는 시간 읍면동전을 준비했습니다. 단계동 편이에요. 이번에는 단계동에 직접 사는 분이 출연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저랑 국인 씨도 한때는 또 단계동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단계 아파트에 사셨고. 네, 저 단계 아파트 어. 4차례나 그러니까. 살았던. 저는 좀 이화마을 쪽에 살았는데 네네. 어떤 분도 이화마을은 무실동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좀 풍성한 에피소드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저희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38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